방송 시작할게요. 그냥 일단 자연판 밴드에다가는 올려놨어요. 라이브 방송 한다고. 좀 전에 올렸고, 오늘은 이제 그 기능에 대해서, 이제 뒤에는 여기는 좀 족하고요. 네, 제 조카입니다. 제 아들이고 좀 장난기가 많아요. 이제 오늘은 이제 기농에 대해서 기농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매년 보면은 특히 딸기 쪽으로 이제 기농을 하시는 분들이 계속 증가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또 여기 또 저희 자연입하면 여기 사장님께서도 기농을 또 십몇 년 전에 이제 하셨죠? 10년 정도 된 거 같네요. 10년. 네, 기농을 하셨기 때문에 그 까먹었어. 하셨기 때문에 이제 진짜 현 기농을 하셨고, 또 중간에 뭐 지금 이제 성공적으로 이렇게 기회를 하시고 있기 때문에 그 한번 진짜 실질적으로 어떠신지 한번 이야기를 들어볼게요. 일단 사장님 한번 소개 한번 해주시겠어요? 안녕하십니까. 자연팜농원의 양동훈입니다. 저는 귀농 10년 차고요. 와가지고 처음부터 지금까지 딸기 농사만 짓고 있고, 그 자연팜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성공 귀농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귀농 자체가 좀 어렵다 보니까 아직까지 성공은 아니고 그냥 궤도에 그냥 잘 올라왔다 정도. 도시로 아직 돌아가지 않았기 때문에 올라온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사장님은 기농을 선택하신 이유가 어떻게 되시죠? 첫째는 그 도시 생활을 하는데 이제 좀 염증도 느끼기도 했었고, 그 전에 이제 막연하게 귀농에 대한 그 로망이라고 그러죠. 시골에 가가지고 농사 지면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한 30대 중후반부터 하긴 했어요. 그러다가 우연찮게 이제 아버지가 좀 몸이 안 좋으셔가지고 같이 가자 그랬는데 준비하는 과정 중에 갑작스럽게 이제 평생 안 좋아져 돌아가시고 나서 조금 나도 좀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집사람이랑 합의하에 거의 한 반년 정도 알아봤죠. 반년 정도 알아보고 귀농을 하게 됐어요. 아버님도 농사를 지셨었나요? 아버지도 도시생활만 하고 계시다가 이제 네. 연세가 드시니까 저랑 같이 네. 저는 이제 본 집이 원래 순천이었었는데 네. 월등 쪽에 복숭아 농사를 하자고 이제 땅을 서서히 알아보고 있었어요. 아니, 아버지가 농사를 지셨었어요? 안 졌어요. 안 졌죠. 아예 안 졌어요. 근데 어떻게 농사를 30 몇 살 때 농사를 지어야겠다고 어떻게 생각했지?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땅 한 조각이 없다 보니까 그게 대한 막연한 로망이 있었어요. 땅 있으면은 그래도 뭐 네. 재배해서 먹고 아니면 또 흙만집에서 사는 게 도시생활 또 오래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들었어요, 막. 그래서 막연하게 좀 가봐야 되겠다. 이제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좀 가서 아버지랑 같이 한번 해봐야 되겠다 생각을 했었죠. 말씀하신 것 중에서 공통 감심사가 나와요. 모든 그 도시인들이 생각하는 게 막연하게 농사 그냥 기농하고 싶다. 왜 스트레스 많이 받고 기농하면은 좀 쉬울 거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업을 좀 쉽게 생각하시더라고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였죠. 잠시만요. 근데 기농을 하신 거는 뭐 이제 뭐 이렇게 그런 이유고, 근데 굳이 왜 딸기를 선택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그것도 이제 우여곡절이 좀 있긴 있는데 처음에 제가 이제 귀농하려고 했었을 때 그 멘토라고 하죠. 네. 우연찮게 알게 되셨던 분은 딸기를 재배하지 않고 이제 다른 작물을 재배하는데 그걸 이제 배우러 좀 다녔었어요. 주기적으로 배워야 된다고 생각해서 도시생활 하면서 네. 퇴근하면 와가지고 일도 좀 도와주고 배우고 했었는데 이제 막상 이제 도시생활 정리하고 가게도 정리하고 집도 정리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이쪽에다 귀농해가지고 집을 얻어놓고 하니까 자기 하우스를 저한테 넘기고 다른 데로 가려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게 어떤 좋은 의미인가요? 나쁜 의미인가요? 그 이야기하면 자기가 이제 나가기 전에 아니다. 일단 딸기를 선택하신 이유가 원래 그 처음에 배우러 다닐 때는 딸기가 아니었다면서요? 아니. 네. 근데 왜 딸기를 선택하셨는지? 이제 그쪽이 어그러지면서 갑자기 이제 귀농센터 가가지고 이제 교육을 받았죠. 기농센터에서 교육도 이렇게 네. 교육을 받고 있는 와중에 가장 소득이 괜찮고 그리고 근처에 또 우리 스승님이 있어가지고 가르쳐줄 분이 계시니까 딸기 가장 낫겠다 생각해요. 또 딸기 쪽. 아마 이제 그러면은 기농하시기 전에 그게 각 시군에 다 있는 건가요? 기농 센터가? 네네. 그게 따로 분리된 거예요? 농업기술센터 안에 소속된 거예요? 농업기술센터 안에 귀농을 한다고 하면 상담할 수 있는 그 담당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상담할 때 뭐 작물부터
뭐 소득 이런 것까지 다 뭐 명확히 얘기해주나요? 명확하진 않지만 대체적으로 그 도시의 귀농에 대한 정책들 먼저, 그리고 그다음에 먼저 와가지고 계신 네. 분들이 또 계시니까 그분들한테 또 뭐 만날 수 있는 그런 자리들, 음. 그리고 어떤 작물을 이 지역에서 재배하면은 수익이 좀 괜찮고 그렇게 나쁘지 않다, 그런 거에 대한 상담을 할 수 있는 공간 자체가 있습니다. 그 막연하게 귀농에 대한 생각을 하고 오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제가 항상 그러거든요. 기술센터, 그 지역의 기술센터 기술센터를 가가지고 가서 상담을 좀 받아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 그런 거 모르고 오신 분이 더 많으실 것 같은데. 엄청나게 많죠. 그 사장님도 그 딸기 잔이팜을 운영을 하다 보면은 도시 이제 기농하시려는 분들 연락을 많이 받으시잖아요. 네, 그렇죠. 그럼 그런 거기 연락을 받으면은 그분들은 이 기농센터가 있는지 없는지를 다 알고 계신가요? 잘 진짜 모르죠, 예, 모르죠. 거짓 모르는 분이 많고 네. 하다 보니까 뭐 우선 저한테 오더라도 와가지고 이야기를 좀 들어보고 그다음에 네. 두 번째 귀농센터나 네. 보조사업이나 그런 것도 좀 알아보고 귀농해라고 이야기. 그러면 딸기 선택을 했어. 그 수익은 어때요? 수익은? 그러니까 수익이 현재 수익이 아니고 기농 초기 때하고 그 다음에 이제 기농 초기 때 이제 열심히 할 때 수익하고 열심히 하다 보면은 좀 이렇게 사람이 좀 이렇게 대바라지잖아요. 그때 한번 실패할 때 수입하고 다시 이제 복귀했을 때 수입하고 딱 세 가지로 분류한다고 하면은 그러니까 우선 맨 처음에 일단 우선 표면적인 수입 자체는 도시 네. 생활에 비하면 반 정도나 달려나 모르겠네요. 그렇게 뭐 대농이 아니다 보니까 네. 그렇게 썩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참고하시는 게 좋고, 네. 뭐 농사도 어찌 보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정확히 금액으로 환산했을 때 예를 들어서 뭐 보통 기농하면은 두 동 세 동이니까 네네. 그 세 동은 농사를 지어야 되는 세동 네, 정도는 대농 그 600평 기준으로 했을 네, 때 600평. 네. 딸기로 처음에 600평 기준했을 때 이제 그것도 잘하고 못하고가 있겠지만은 처음에 했을 때 저는 한 8천만 원 정도 했나 두 동 해가지고 상당히 잘했어요. 엄청 잘하신 분들 그렇지, 이제 운이 좋았죠. 우리 스승님도 계셨고 네. 그때 그해 저희 하우스에 오시는 분들이 하는 네. 이야기가 뭐 대충 하는 이야기 중에 뭐 선부당이 사람 잡는다는 그런 이야기 있죠. 네. 그런 이야기들 하셨고 뭐 얻어 걸려서 잘 됐네, 뭐 처음 지니까 뭐 잘 됐네, 그다음 스승님이 가르쳐 준 대로 해가지고 잘 됐네, 그런 이야기를 해가지고 생각보다 잘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할 때는 8천만 원 네네. 그리고 그때는 또 이렇게 주변 분들이 이렇게 뭐 어떻게 해라 하면 다들 실천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죠? 네, 저는 우리 스승님 말만 들었죠. 아 스님 말만 네네. 아 일단 여기서 하나 중요한 포인트가 있네요 다 말 듣지 말고 한 사람의 말을 듣는 게 이제 그렇게 하다가 이제 분명 농사는 2, 3년 차나 3, 4년 차에 한번 이제 까지거든요. 네네. 그때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까지게 된 계기와 그 수익과 첫해 이제 어쨌든 우리 스승님 이야기를 듣고 네. 잘 농사를 짓다 보니까 네. 그게 이제 제 공이 된 거였어요. 느낌이. 아, 별로 어렵지 않네. 아무 농어는 상태에서 심어놓으니까 이 정도 되네. 우리 스님이 네. 중간중간 코치해 주는데 그거에 대한 고마움을 잘 몰랐죠, 어찌 보면. 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새로운 도전을 하게 됐어요. 우리 음. 뭐 새로 귀농하신 분들이 계시고 그렇지만 뭐 유기농이나 친환경에 대한 생각도 많이 하고 많이 하죠. 네, 그래서 또 근처에 또 그걸 조장하는 데들이 있어요. 하다못해 네, 맞아요. 뭐 길센터에서도 유기농을 한번 해봐라, 아니면 교육받으면 친환경을 해봐라, 뭐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때 이제 훅 넘어가가지고 우리 스승님 이야기를 듣지만 그게 내 생각을 감히 한번 해봐야겠다 해가지고 했죠. 그리고 나서 박살이 났죠. 그러면은 이제 뭐 약을 한번 들치고 그런 게 아니고 아 내가 한번 건강한 농산물 유기농을 한번 해보자. 네네. 그래서 박살이 나서 그의 수익은 얼마나 보셨어요? 세동 이제 그 전에는 두 동이었었는데 세 동 해가지고 7천만 원 좀 넘었던 것 같아요. 주동할 때보다 더 쪼그라드네요. 그렇죠. 근데 왜 유기농을 다들 보면은 저도 이제 전 농사는 안 잡았고 농업 쪽에 있어 보면은 다들 몇 년 하시면 유기농으로 하시려는 분들 은근히 많이 계세요 보면은 네네. 그 이유가 있어요. 선택을 했던 게. 우선은 도시에서 생각 자체를 갖다가 네. 좀 잘못하는 것 같아요. 가장 큰 게 유기농이 좋다, 뭐 친환경이 좋다는 이야기를 하지만은 네. 기본적으로 예전에 생각했던 농업하고 지금 농업이 많이 바뀌었는데 네. 도시에서 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유기농만 좋다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나 역시 도시 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네. 내가 먹는 먹거리고 또 좋은 먹거리를 한번 또 공급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다 보니까 유기농에 대한 생각을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아무래도 기농을 하다 보면은 도시에서 젖어 있잖아요. 농약이 나쁘다, 뭐 유기농으로 키워야 된다. 그렇죠. 근데 현실은 안 그런데 해보시니까 그렇지 않으세요? 유기농 하신 분들 정말 존경스러워. 그죠, 그죠. 진짜로 실제로 농사를 지어보니까 유기농 하신 분들 정말 존경스럽고, 과연 이제 농사를 지면서 또 생각 드는 게 과연 저분들이 진짜 유기농일까라는 그런 아, 생각도 좀 의구심이 하게 들지. 네네네. 워낙
병충해 약한 게 또 딸기다 보니까 뭐 다른 작물도 있겠지만은 그러다 보니까 그걸 2년간 해본 결과 아 이거 이래가지고는 잘못하면 굶어 죽겠다는 생각도 많이 하고 너무 힘들더라고.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농사에 대한 공부를 좀 하면서 이제 좀 마음이 바뀌었죠. 이제 바뀌고 나서 다시 복귀를 했어요. 네. 이제 유기농을 포기하는 데까지는 얼마나 걸리셨어요? 2년 더 했죠. 2년 더 했다고? 네. 그 최고 떨어진 게 7천원인 거예요. 세동 해가지고 수익이 최하점이 7천만 원이었어요. 그렇죠. 근데 대신 그때 이제 지금의 노력보다 네. 구박이 3 정도 있고 지금의 힘듦보다 구박이 한 2 정도는 힘들어요. 음, 힘들면서 수익은 적다 보니까 이제 남들이 이야기하기를 와이프 데리고 와가지고 고생만 지치게 시킨다라는 그런 내 역시도 이제 고생만 정말 너무 그치, 많이 그치. 했어요. 유기농 하시는 분들 고생도 많이 하시더라고. 네네. 그러면 이제 복귀를 했어. 이제 복귀를 하면은 여기서 결정 나더라고요. 내가 농사를 떠나든지 아니면은 농사를 이어가든지. 근데 농사를 이어가셨잖아요. 네네. 그럼 그다음부터 이제 수익이 그래도 평탄화가 되잖아요. 크게 이제 사장님이 실수만 안 하면은. 네네. 그럼 이제 그때부터 난 얼마 정도 보셨어? 그때부터는 이제 기본으로 1억은 넘게 찍었죠. 세동에 1억. 네, 대부분 600평에 한 1억은 넘게 찍으면서 네. 뭐 1억 2천, 1억 4천 그 정도씩 찍으면서 이제 근데 대신 또 투자비가 있다 보니까 이것저것 빼고 나면은 실질적으로 연봉으로 따지면은 집사람하고 나하고 둘이 해가지고 한 9천에서 많이 하면 1억 정도. 이제 합쳐서 이제 그 정도 가져가신다는 그렇죠. 거죠? 그러다 보니까 도시 생활보다는 그렇게 썩 많은 돈은 아니죠. 그게 이제 개인당 계산하면은 큰 돈인데 이제 이거를 이제 부부 내간 일을 하는 걸로 나누면은 이제 네, 그럼 연봉 한 5천 되는 거네요. 그럼 5천만 원 정도. 네, 잘 하면 5천 정도 되는 거죠. 근데 그 얘기는 하시더라고. 이제 벌이는 확실히 도시보다는 적은데 쓸 돈이 그만큼 적다 보니까 네. 이제 뭐 그만큼 돈이 뭐 남는 건 비슷한 것 같다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네, 사장님 보시면 많이 쓰시더라고요. 쓰기도 하는데 가장 큰 게 뭐냐면 네, 도시에서는 제가 네. 이제 뭐 장사를 하고 무슨 사업을 하고 올 때도 네, 꾸준히 돈이 막 들어와가지고 뭐 월 1,000만 원, 네. 뭐 1,500만 원 이렇게 벌더라도 네. 이것저것 하면은 푼돈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음. 농사를 지으면서 느낀 게 뭐 우리는 딸기를 화방으로 이야기하자면 네. 정화방 수확하면은 뭐 5천만 원 정도 하면은 그게 목돈으로 푹 들어오다 보니까 뭔 다른 사업으로 아니면 다른 뭔가를 연계시키기가 상당히 쉬워지더라고. 하다못해 뭐 극단적인 생각을 하다가 차를 한 대 사더라도 도시에서는 뭐 할부를 끊어서 산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아 이거 좀 아껴 써가지고 차를 갖다가 할부를 덜 끊고 현찰을 많이 해가지고 해야 되겠다 막 그런 생각들이나 뭐 예를 땅을 사더라도 도시에서는 막 단위도 크고 그러니까 좀 힘든데 우리는 5천 들어왔으니 이걸로 좀 필요한 땅 좀 사가지고 집질 공간을 좀 마련했다 하다 보니까 이렇게 조금씩 쌓이다 보니까 도시 생활보다 좀 낫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12개월이면은 1년 12개월이면은 돈이 따박따박 들어오는 게 아니고 이제 그 딸기 터지는 12개월부터 해가지고 터지다 1월에 팡 터지고 뭐 이런 식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계획을 잘못 잡으면은 여름에는 손가락만 따라야 되는 거지. 진짜 그런 뭐 사례가 있다면서요? 그 아시는 분 중에서 이제 제자분 중에서 이제 다른 농법 하시다가 이제 자연파 와서 그 자연파 농법으로 재배를 했는데 돈이 많이 들어와서 그 빚을 한 번에 갚아가지고 근육을 치르신 분이 몇 분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네네네. 청년 창업농 하시는 대표님들이 그랬었는데, 네. 젊은 친구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청년 창업농 하면은, 네. 3억인가 대출을 받을 수 있잖아요. 3억 대출 받거나, 뭐 5억을 대출 받거나 하면은, 연에 갚아야 될 그 계획을 자기들 나름대로 세워놓는데, 네. 그 전에 이제 농사 잘 안 되다가 잘 되니까, 일화방이라고 우리가 얘기하죠. 네, 일화방. 재배하고 나서, 수확하고 나서 뭐 6천 정도 들어오니까, 네. 한 번에 빚을 다 갚고 2화방 나머지 이후에 생활비로 쓰면 되겠다고 하고 나서 갚아버리고 나서 조금 힘들어하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돈이 여유는 좀 그래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가지고 계시는 게. 네네. 농사는 언제 또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놔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또 궁금한 게 그렇게 농사를 지금까지 이어 오시면서 진짜 기농한 걸 후회하신 적은 없으세요? 간간히 그런 생각이 들긴 하죠. 귀농을 이제 도시 생활할 때는 워낙 친구들도 많고 사람들도 많이 만나고 그러다가 네. 귀농을 뭐 집이 있는 곳으로 이제 고향으로 하거나 그러면 상관없지만 저 같은 경우는 아무도 없는 그 곳으로 하다 보니까 네. 친구들도 없고 또 원주민하고 또 섞이기도 상당히 힘들어요. 현지인들하고 네, 생기기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외톨이가 되는 거죠. 집사람하고 둘만 있다 보니까 둘만 뭐 날마다 같이 생활하고 또 정말 외로우면 이제 친구 만나러 다른 지역으로 가긴 하는데 거진 1년에 반 이상은 둘만 있다 보니까 좀 외롭다는 생각 때문에 귀농 괜히 했을까 그런 생각을 가끔 하죠. 이렇게 막 왔다 갔다 좋아하시는 분들은 기농하면 처음에 좀 힘들겠네요. 그렇죠. 처음에 저 같은 경우도 귀농했을 친구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일주일에
한 팀씩 두 네. 팀씩 친구들을 받았었으니까 그 친구들도 이제 네. 귀농에 대한 로망이 있었으니까 나이대가 아. 비슷하니까. 네. 근데 그게 1년이 지나면서부터는 네. 각자 시들해지고 그 네. 친구들도 오기 불편하고 그죠, 나도 그죠. 가기 불편하고 음. 그러다 보니까 서서히 이제 잊혀지고 내가 가야지만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면서 친구도 하나도 없잖아요. 이게 친구도 네. 없고 새로 만나는 친구들은 자기들 나름대로 또 그 끈끈한 친구들이 있다 그죠, 보니까 그죠. 현지인들은 벌써 적응이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 그 안에 낄 수가 없다 보니까 좀 외롭다는 생각을 많이 하면서 괜히 귀농했을까. 나이 들어오면서 좀 친구들도 많아야 되는데 더 외롭게 사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죠. 저 생각 외에 대답이 나와서 좀 당황스럽네. 보통 농사가 실패돼서 빚이 많아서 도망가고 싶습니다. 이런 건 줄 알았는데 네. 오히려 외로움. 네네. 그러니까 농사는 기본적으로 하시니까 또 자연팜 이렇게 채널도 운영하시고 하는 것 같아요. 네. 그 다른 진짜 보면 그런 이게 옛날에 야반도주 가는 걸 많이 봐가지고 네, 저희도 순창에서도 네. 야반도주 하는 친구들이 좀 있었죠. 물좀 더 넣어주세요. 물좀 넣고 다시. 그래가지고 그쪽 얘기 나오지 않을까 했는데 역시 유튜버는 틀리시네요. 반은 뭐 안착을 했기 때문에 뭐 물질적인 부분에 있어서 힘들 때도 있었지만 그건 좀 헤쳐나가면 되겠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가장 큰 게 뭐 활달한 성격이나 친구가 많은 성격을 가진 분들 같은 경우는 네. 1년 정도 지나고 나면 확실히 저같이 똑같은 외롭다는 생각을 좀 할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 말씀하신 거 중에서 그 현지인들 그러니까 텃세 아닌 뭐 텃세 이런 걸 말씀하셨잖아요. 네네. 근데 그 텃세가 어느 정도죠? 저도 이제 고향이 최양이다 보니까 저는 동네 가면은 그 동네 사람에게 인정을 해주는데 가끔 외지인들을 보시면은 그쪽 눈에 보여요. 이 사람들 좀 이렇게 배려시키는 게. 네네. 근데 현지로 이제 당해보셨을 때 좀 어떤 경우가 있었고 어떤 느낌이셨어요? 이 적나라하게 말씀드리면 우리는 외지인 자체는 네. 그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그냥 제가 이제 좀 원색적으로 표현하자면 호구예요. 뭐고 네. 이게 빨아먹을 거 그렇죠. 저는 이제 뭐 이거는 이제 좀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는 거니까 그 부분을 조금 알아서 들으시면 좋겠어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거의 적응을 하고 그 안에 섞여 살다 보니까 그런 느낌은 덜 받죠. 그리고 그 중에는 좋은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도시에서 살다가 시골에 대한 물정을 전혀 모르다 보니까 네. 도시에서는 땅 한 쪼가리 사더라도 싼 데가 보통 몇백만 원, 몇천만 원씩 하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시골에 들어오면은 무슨 생각을 하냐면 여기도 비싸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땅값을 물어보니까 뭐 10만 원 한다든가 5만 원 한다든가 그러면은 우리는 무턱대고 싸구나 해가지고 사는데 실질적으로 따지면은 그게 안에서 거래되는 금액은 그것보다 더 낮은 가격, 반 가격.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는 모르잖아요.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은 근처에 있는 사람들한테 팔지 않고 우리한테 팔아요. 그리고 또 우리는 또 더 궁금하고 알아야 되는 것 중에 하나 보면 그 땅이 과연 필요가 있는 땅인가 없는가를 그 사람들만 아는 거예요. 매년 봐왔으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이 돌다가 팔다가 안 팔려가지고 결국 우리한테 파는 경우도 있고 우리는 또 두 배로 비싸게 사면서 필요 없는 땅들, 뭐 문제 있는 땅들 그런 땅을 사가지고 그거에 대한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요. 근데 그 도시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이제 부동산을 가서 확인을 해보는데 네. 시골에서는 그게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부동산 소개는. 여기도 부동산이 있고 다 확인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어디나 마찬가지지만 땅에 대한 아니 뭐 다른 거에 대한 정확한 그 내용을 잘 모르면은 모르고 살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면은 하우스를 지려고 하는데 그 근처에 뭐 하우스가 별로 없는데 안개가 엄청나게 많이 끼는 지역에 하우스를 질 수 없는데 나는 하우스를 그게 지려고 사버린다든가 아니면 예를 들어서 바람길이라 그러거든요. 네, 바람길. 바람길이 있는데 그 다른 사람들은 그게 바람길이 있는 걸 알기 때문에 그쪽에 땅을 사지 않는데 우리는 몰라가 들어가지고 이따 하우스 짓다고 사놓으면은 바람 불 때마다 태풍 불 때마다 하우스 찌그러질까 걱정해야 되는 그런 만들어 놓고는 뭐 어쩔 수 없고 그건 알 수가 없네 진짜.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있는 사람들만 아는 걸 우리는 모르고 그렇게 사는 경우를 그걸 또 텃세라고 할 수도 있다면 텃세고 또 그러면은 그런 거를 좀 피해를 안 보려고 하면은 기능인들이 어떻게 행동을 해야 그런 걸 좀 피해를 덜 볼 수가 있을까요? 우선은 저는 이제 우리 같이 귀농하겠다고 오시는 분들한테 먼저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무턱대고 먼저 땅을 사거나 뭐 하지 말고 그 원주민들이 있는 자리로 들어가서 좀 섞여서 살면서 모두 한 1년 정도 살면서 좀 알아보고 근무 계중에 또 좋으신 분들이 있어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해 주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임대를 하든가 해가지고 한번 살아보고 나서 내가 진짜 농사에 맞다 아니면 귀농이 맞다고 생각하면 그때 구매를 생각하시는 게 좋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리 와서 좀 상황 파악을 좀 해야겠네요. 그리고 뭐
사장님 농장처럼 뭐 실습을 좀 미리미리 해가면서 그렇죠. 이게 정보도 좀 파악을 하고 네네. 일단 텃세 그것도 텃세는 텃세네 보면은 완전 사기꾼이지 그건 솔직히 완전 우리 뭐 남원이나 이제 특정 지역을 막 이야기하면 안 되겠지만 유튜브 중에 상당히 유명한 유튜버가 있는데 그분들 네. 같은 경우도 네. 그쪽에서 기농 교육을 받고 가가지고 땅 사고 했는데 어떻게 네. 보면 사기 아닌 사기를 당해가지고 지금까지도 많이 힘들고 그럴 거예요. 상당히 유명한 유튜버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들이 간간이 있고 많이 있어요. 솔직히 말 간간이라고 하죠. 야.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 유튜버도 당하는구나. 네, 잘 알아보고 해야 돼요. 텃세 일단 그렇고 그 다음에 또 다른 탓으로는 우리랑 생각하는 자체가 달라요. 지금 생각이 뭐 들려 한국이고 중국처럼 큰 땅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 도시 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하고 시골에 오래 사신 분들하고 생각 자체가 아예 다르니까 처음에 접근할 때부터 내가 좀 다른 사람을 상대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또 그 부분에 있어 뭐 예를 들어 똑 부러진다고 이야기를 하죠. 똑 부러지게 뭐 행동한다고 행동을 하는데 그 있는 사람들은 그 똑 부러짐이 어떻게 보면은 대바라졌다. 맞아. 대바라졌다.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게 생각 자체가 다르니까 그런 부분을 조금 조율하고 생각하고 들어가야 돼요. 와, 근데 이 부분은 해결점이 없을 것 같아. 그렇지. 네. 뭐, 기능한 사람이 계속, 예,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은 또 이제 반대로 거기 있는 사람들이 이 사람은 바보라 생각해가지고 무시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그런 거 있더라고. 막 불러가지고 일 시키고. 네네. 뭐 이상한 거 많이 시키더라고, 보면은. 네네. 그런 것들이 많다 보니까 네. 솔직히 말하면 저 같은 경우는 네. 특정하게 저를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도움을 주시거나 그러신 분들, 그다음에 우리 네. 스승님들 말고는 다 처음에 한 3년간은 거의 사람들을 잘 안 만났어요. 자, 그러겠다. 네네. 그러니까 좀 뭐라 그러지? 여러 사람 볼 수 없었으니까 그런 부분은 좀 덜 있었지만 반대로 이제 좀 활동 자체를 좀 못했었죠. 그래서 기농을 하면은 오히려 그 동네 분들이 좀 안착하고 잘 클 수 있게 케어를 해줘야 되는데 오히려 좀 막 간보다가 좀 만만하면은 뭐 이용해 먹기도 하고 뭐 돈적인 부분도 속을 많이 세게 는것 같더라고요. 네네, 그렇죠. 짤로 든 거 보니까 뭐 분여회인가 뭐 마을 뭐 거기 공동체에서 뭐 200만 원 뭐 내라고 얘기도 있었고. 저는 이제 그런 경우는 없었지만 실질적으로 네. 그런 비슷한 것들이 많이 있었어요. 뭐 하다못해 어떤 지역에 뭐 네. 땅을 샀는데 거기가 뭐 길을 지나가지 않으면 뭐 안 된다 그래가지고 그 길을 막아버리는 경우도 있고 마을 발전 기금이나 그런 것들 심심치 않게 이야기를 듣고 근처에서도 보면은 이제 제가 산 그 마을은 그러지 않았는데 네. 그런 비슷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또 개중에 그 마을 안에 그 운영을 맡아서 하는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 분들이 이제 소위 말하는 그 주도권을 지닌 분들이 귀농한 사람들이 들어와가지고 산다 그러면 자기의 주도권을 뺏기지 않기 위해서 우선 좀 배제시키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게 이제 어찌 보면 귀농의 텃세고 또 차별이고 그런 거죠. 기농 하시는 분들 쉽게 뭐 막연하게 그냥 아예 시골 내려가 살아야겠다 그게 아니고 준비를 그래도 한 1년 정도는 하셔야겠네요. 네, 갔다면서. 네. 가장 좋은 건 그 근처에 부모님이 계시거나 그치. 그러면 무난하게 우리 뭐 다른 대표님들 저희 자연팜의 멤버로 같이 하시는 대표님 보면은 무난하게 하시는 대표님들은 거즘 가족이 있거나 맞아요. 부모님 계신 분들은 무난하게 귀농을 해요. 근데 그렇지 않고 저희 같이 아무것도 없는 맨 땅에 딱 들어오면은 처음에 한 3년 정도는 엄청 힘들어요. 야, 그거야 맞아. 저도 보면은 뭐 앞마당에 개가 뭐 먹고 들어간다고 네네. 그러니 뭐 속담 있는 것 같은데. 네네. 그러니까 저도 고향 천양 가면은 막 그렇게 거기 되게 막 심한데 그냥 알잖아요. 아버지 계시고 그냥 모든 게 그냥 오픈 마인드더라고. 네. 모르는 사람이 오면은 야 하나부터 열까지. 그리고 뭐 각 지역의 이제 정책 자체가 네. 원주민을 지원해주는 사업도 많이 있지만 네네. 귀농하는 사람에 대한 사업 자체가 좀 더 많다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게 안에 있는 원주민 자체는 또 우리가 자기들이 우리 때문에 역차별을 받는다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더 밀어내는 기농인들이 뭐 하니까 이제 원래 있던 사람들이 뭐 보조금 더 준다느니 뭐 그런 얘기를 하는 수가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사업을 받거나 그러면은 귀농인 사업들 아니면 예를 들어서 청창농 사업들 그런 사업들이 있다 보니까 뭐
1천만 원, 적게는 1천만 원, 많게는 뭐 몇 억까지도 받는 그런 사업들, 보조 사업들을 네. 원주민들은 솔직히 말하면 땅이 있고 시설 장부를 하지 않기 때문에 안 받는 경우도 있고 또 자식이 있다면은 주는 경우도 있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기센터 찾아가서 그런 사업이 있으면은 공모하고 해가지고 네. 따게 되면은 그 사람들은 반대로 우리한테 그런 생각을 하죠. 역차별한다. 라는 생각. 그럴 수 있겠구나. 네. 뭐 원주민들 아니 현지인들 생각하면 그런 생각 가질 수 있겠네요. 네네네. 그래가지고 그 기농하시는 분들이 주로 활동하는 게 그 동네에서 활동을 못 하잖아요. 보면은 네. 이제 그러다 그 활동을 오히려 밴드에서 그 자기들끼리 뭉쳐가지고 이렇게 행동을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들어보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반대로 무슨 이야기를 듣냐면 네. 귀농한 사람들끼리 뭉쳐가지고 뭐 한다고 그래가지고 또 거기서 또 지금 욕을 얻어. 네, 그것도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네. 근데 거기가 이제 무서운 존재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 같고. 그러면 제가 이제 예전에 1시간씩 촬영을 했었는데 네네.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매번 한 30분 정도를 짧게 하려고 하거든요. 네네. 근데 30분 이제 끊으려고 하니까 또 이제 그 윤혜담님이시구나.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제 정리하시려니까 이제 들어오시는 윤혜담님은 제가 알기로는 농사 좀 지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기농을 이제 잠시만요. 이제 앞으로도 뭐 기농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텐데 네. 그분들한테 좀 하시고 싶은 얘기 있어요. 이제 뭐 충고나 꼭 이렇게 이런 거는 꼭 알고 들어라. 꼭 이런 건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이제 네. 귀농을 하시는데 저같이 뭐 무턱대고 그냥 막연하게 들어오면은 네. 실패할 확률이 훨씬 높아지니까 네.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네. 충분한 고민하고 네. 결정을 해야 된다. 그리고 갈 지역에 대해서 꾸준히 알아보고 네. 들어가면서 해야지만 귀농을 실패하지 않지. 네. 만약에 그런 결정 없이 그냥 막연하게 가서 되겠지 해가지고 하면은 네. 정말 큰 낭패를 보게 됩니다. 예를 들면 네. 우리가 도시에서 살 때 월세가 아닌 뭐 예를 들어 전세를 살더라도 네. 적게는 몇 천만 원, 많게는 몇억 원씩 가지고 귀농을 하거든요. 네. 그럼 그걸 다 정리하고 들어오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런 거 저런 거 사고 뭐 준비하고 하면은 적어도 한 반 정도를 씁니다. 그리고 나서 뭐 반년도 안 돼가지고 다시 도시로 돌아가면은 잘못하면 월세를 살아야 되는 그런 상황. 그치. 여기서 실패하면 빈대들이 나가는 그렇죠. 거니까. 1,000만 원을 투자해가지고 그걸 했으면은 중고로 파면 500만 원도 못 받는 것처럼 귀농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2, 3억 가지고 들어와가지고 땅 사고 대충 집 지어가지고 하면은 털고 나갈 때 되면은 한 5천만 원도 못 건지고 나가거나 아니면 1, 2년 농사 망하면은 야반도주 해가지고 아무것도 없이 가다 보니까 그건 진짜로 도시에 나가가지고 진짜 월세방을 팔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더 고민하고 그리고 진짜 좋은 데가 길센터 가면은 길센터 공무원들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상당히 친절하고 잘 가르쳐 주니까 가가지고 충분한 상담하고 한 번 상담하지 말고 여러 번 가가지고 나는 이걸 하고 싶다. 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게 발달되어 있는 게 뭐냐 아니면 예를 들어서 보조 사업이 뭐냐 지원해 줄 수 있는 게 뭐냐 의외로 그런 사업들이 되게 많거든요. 귀농한다고 그랬을 때 하다못해 저희 순창만 하더라도 귀농인 정착자금이라 그래가지고 1,000만 원 주는 거 1,000만 원을 그냥 주는 게 아니고 내가 1,000만 원을 썼을 때 그래 1,000만 원 주면은 이게 2,000만 원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런 거나 그다음에 예를 들면 이사를 오면은 이사 자금 200만 원 뭐 받는 것들 그런 것들도 있고 뭐 집들이 비용도 있고 하다못해 무슨 사업을 한다든가 그러면 보조 사업들이 되게 많아요. 그냥 주는 사업이 아니고 내가 1,000만 원짜리 사업을 한다 그랬을 때 1,000만 원을 더 못해서 2,000만 원짜리 사업을 할 수 있게 그런 것들 있으니까 충분하게 알아봐가지고 나는 이런 일을 할 테니 이쪽으로 좀 도움받을 수 있는 지역을 택하거나 그런 것들을 고민하셔야지. 그리고 또 우리 가장 많이 나오는 게 귀농하는데 집성촌으로 들어가지 말아라. 그런 거 많이 얘기하죠. 마을 정중앙으로 들어가지 말아라. 뭐 그런 내용들 있잖아요. 꾸준하게 알아봐가지고 하셔야지 그냥 막연하게 잘 도와주겠지 해가지고 들어오면 안 됩니다. 시골이 옛날 시골이 아니에요. 그러면은 말씀하신 거 들어보니까 일단은 어느 지역인지 선택이 됐으면은 내가 거기에서 살던 사람이 아니면은 일단은 센터를 먼저 가봐야겠네요. 네네. 그래서 어떤 정책이 있고 또 여기서 뭐 이렇게 정보를 또 많이 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제 그러면 그 다음에 하는 거는 이제 현지인과의 소통인데 야 이거는 쉽지는 않네요. 길센터에서 또 그런 게 뭐냐면 내가 네. 이런 작물을 하겠다 그러면 그 근처에 또 멘토를 또 정해줍니다. 아 멘토를 네. 멘토가 이제 좋으신 분도 있고 뭐 나름대로 그러겠지만 기본적으로 멘토 멘티라는 네. 지역마다 그런 게 있을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한 6개월 정도 네.
멘토 하시는 분한테 뭐 수업료를 얼마 드리고 멘티 하시는 분들한테 또 갈 수 있는 차비 정도로 해가지고 얼마를 주고 하는 그런 정책들도 있으니까 기술센터 무조건 예를 들어서 어느 지역이든 귀농을 하겠다고 생각하시면 기술센터 가가지고 귀농 담당자들이 있거든요. 네. 찾아가지고 내가 이렇게 귀농을 하고 싶으니 도움 줄 수 있는 내용들을 좀 이야기해 주라 그러면 한두 시간 정도 상담하면 충분히 알거든요. 그러면 꾸준하게 가가지고 귀농할 수 있게 좀 도와주라, 또는 귀농할 수 좀 도와주라 그러면 공무원분들이 진짜 친절하게 상담해드립니다. 아, 그러면은 일단 기농을 선택하시는 분들은 농업 기술센터 꼭 가셔가지고 기농 담당자 네네. 괴롭히세요. 좀 바쁘게 일 좀 하시게. 네, 전화번호 해가지고 네. 꾸준하게 여쭤보고 그러면은 저도 이제 마찬가지로 우리 스님이 계셔가지고 그러기도 했고 저는 좀 운이 좋은 편이기도 했지만 네. 기술센터 그때 담당자분이 계셨거든요. 네. 상당히 친절하게 상담해 주셔가지고 많은 도움이 됐어요. 지금도 음. 마찬가지. 지금은 예전보다 더 친절하고 더 잘하시죠. 예전도 그랬는데 그리고 와가지고 체류형 뭐 쉼터라 그래가지고 와가지고 한 달을 체험한다든가 네. 아니면 그걸 이제 도시 사람들은 논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와가지고 네네. 주말에 그냥 주말 농장 같이 네. 모이고 먹고 근데 그러지 말고 네. 와가지고 실질적으로 한번 진짜로 딱 들어와서 보는 게 최고. 아, 역시. 안녕하세요. 안성농부님. 신종준. 아, 안녕하세요, 사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 현실 농부가 아니고 안성 농부시네. 네네네. 나 순간 옛날 그 채널인 줄 알았네. 거기서 댓글 많이 남겨주셨었는데, 그래서 깜짝 놀랐네, 순간. 오늘은 이제 기농 얘기를 하고 있고, 어떻게 이제 좀 정리 좀 하려고 하니까 이제 이렇게 댓글도 남겨주시고, 그러네요, 또. 꾸준히 이제 좀 이제 따기 시작하기 전에도 마찬가지로 귀농에 대한 이야기는 그 전부터 좀 이게 하고 싶어 했었잖아요. 네. 좀 적나라하게 귀농에 대한 뭐 장단점이나 그런 것들을 좀 만들어서 이야기하는 거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다시 솔직히 말하면 예전에 비해서 귀농이 좀 시들해졌어요. 솔직히 말하면. 왜 그러냐면은 워낙 귀농에 대한 안 좋은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 유튜버들도 많이 있고 아, 그치. 그리고 실질적으로 또 와도 그렇게 좀 포근하다는 느낌, 시골에 대한 포근하다는 느낌이 많이 없어졌거든요. 저 역시도 막 보면은 어떻게 하면은 얘들을 갖다가 뽑아 먹어버릴까 그런 생각들을 하시는 분들 계시다 보니까 조금 많이 고민하고 생각하고 오시는 게 저는 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진짜 기농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우측 상단에 잘은 안 보이지만 조그맣게 전화번호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 이제 그 자니팜 저희 사장님 연락처거든요. 그러니까 기농에 대해서 그러니까 저희가 좀 이렇게 오늘은 좀 공손하게 이렇게 좀 하다 보니까 정말 속내용 못한 것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정말 기농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연락하셔가지고 한번 물어보시면은 적나라하게 말씀해 주실 겁니다. 적나라하게. 뭐 좋은 의미인지 나쁜 의미인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적나라하게 아주 그냥. 네네. 오늘의 대충 이 내용은 아까 좀 이야기했다시피 기술센터 가서 충분하게 여쭤보면은 다 이야기해 주니까 그 부분 꼭 잊지 마시라고. 그리고 도시에서 사신 분들이 가장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네. 하우스를 시공하거나 기타 등등 그런 것들을 음. 자기 돈을 하려고 하는 생각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엄청나게 힘듭니다. 근데 기술센터 가서 충분한 상담 받고 네. 귀농 프로그램 운영하는 대로 좀 같이 하고 그러면은 우리 말하는 융자가 아닌 보조를 받아서 하는 경우들도 있고 하니까 아주 많이 왔지. 충분하게 뭐 우리는 못 받고 원주민이라고 근데 그 현지민은 받고 그런 게 아니고 프로그램 충분하게 참여해가지고 하면은 받을 수 있는 길들이 많으니까 그 부분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윤회단이 마지막에 기농한다고 하는 분 도시락 싸들고 말려야 됩니다. 무슨 느낌인지 알 것 같아. 네, 처음에 와가지고 솔직히 말하면 귀농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분도 많아요. 저 역시도 그랬거든요. 가면은 그냥 땅 읽어가지고 농사 지면은 뭔가 먹고 살 수 있겠지라는 생각을 하는데 쉽지 않습니다. 많이 고민해야 되고 공부해야 되고 또 그리고 뭐 예전에 그 시집살이를 갖다 뭐 김어거리 3년 뭐 벙어리 3년 뭐 공사 3년 이야기하는 것 같이 3년까지는 아니더라도 좀 져줄 땐 져주고 또 예를 들어서 강력하게 이야기할 땐 이야기하는 그런 결단이 좀 필요한데 네.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막 거품 물고 뭐 예를 들어서 계속 뭐라 그래도 지죽은 듯이 있고 그러면은 바보로 생각하고 아니면은 그러니까 그 부분들 좀 적당히 조율해가지고 도시 생활하고 솔직히 귀농사 생활도 똑같습니다. 적당히 눈치 보고 적당히 좀 해줄 건 해주고 그러면은 별 문제 없이 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 점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농하시는 분들도 시골 간다고
시골이 막 순박하다고 생각하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도시 생활했던 그 마인드가 그대로 가셔야 정착이 되지. 아, 시골 왔네. 뭐 순박하겠지. 뭐 옛날에 뭐 전원일기처럼 그런 느낌 절대 없습니다. 네. 그리고 그런데 그리고 옛날 제가 제일 싫어하는 말이 저도 농업에 종사를 하지만 농업 쪽에 종사하는 걸 표현을 옛날에 막 어르신들이 뭐 공부 못하는 애들한테 야 공부 못할 거면 농사하죠 뭐 그런 건 해 이렇게 하는데 들어오시면 농사도 진짜 과학이에요. 과학 정말 네.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서 뭐 이것도 공부도 많이 하셔야 되고 진짜 막 옛날 말 다 틀립니다. 그리고 뭐 안성농부님 말씀하셨는데 뭐 채시 뭐 토마토 온실 하면은 규모도 몇 억이랍니다 하시는데 진짜 돈도 한두 푼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토마토 온실 1헥타르 3,000평 시공 들어가는데 이제 그게 한 4년 됐을 거예요. 한 64억에다가 플러스 알파 사무금까지 빼니까 한 거진 70억까지 들어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돈도 많이 들어가고 근데 뭐그 와중에 이제 보조 사업도 있고 하니까 이런 거 다 수지타는 다 따져보셔야 돼요. 농업이라는 게 옛날처럼 뭐 땅값이 싸거나 그러지도 않고 지금 땅값도 비싸잖아요. 그렇죠. 이제 뭐 저 수도권에 그 근처에 가까운 곳 같은 경우는 뭐 네. 우리 이야기한 대로 평당 100만 원 넘는 데도 있고 네. 뭐 담양 같은 경우도 평당 100만 원 넘는 데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네. 좀 고민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예전에 아까 전에 이야기했다시피 뭐 도시생활 잘못하면 다음에 시골 가서 농사나 지어야 되겠다 그러면은 저는 우스 이야기로 해본다 그랬거든요. 정말로 농사도 이제 진입 장벽이 많이 높아졌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도 이제 올해 하우스 시공하려고 준비했는데 땅 구입하는데 보통 3억 정도 하고 그다음에 하우스 시공하는데 유리온실이 아니고 비닐로 해가지고 하는데도 보통 한 7억 정도 듭니다. 그것도 짜고 해가지고 7억.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고민도 좀 해보셔야 됩니다. 벌써 이제 끝내려 그러니까 많이 보시네. 안성농부님하고 윤혜담님도 약간 서러움이 있으셨나 보다 보니까 말씀하시는 게. 근데 진짜 기농하시면 다 느끼셔야 돼요. 진짜 절차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전부 다 진짜. 지금의 내용도 제가 이제 순화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지. 진짜로 안성농분이 말씀하신 대로 귀농하시는 분들 온다 그러면 뜯어 말린다는 이야기를 저도 처음에는 많이 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좀 안착해가지고 그리고 예전에 이제 또 뭐 번외 이야기이긴 하지만 우리 스승님이 저를 갖다 진짜 너무 많이 도와주셨거든요. 두 분이 계셨는데 뭐 너무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제가 머리털을 뽑아가지고 뭐 신발을 삼아드려야 될 정도로 감사한데 그때 막 도와주실 때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넌 다음에 뭐 해줄래 물어보더라고요. 그렇게 이야기. 그래서 제가 맞아. 뭐라 그랬냐면 다음 오는 후배들한테 스승님들 같이 좀 해주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그분들한테 뭐 갚을 게 뭐가 있겠어요. 명절 때 가면 인사나 좀 드리고 그거 말고는 없는데 내 후배들이 또 온다면 나도 그분들 같이 좀 도와주고 또 안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내 일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짜. 이렇게 끝날라 하니까 많이 들어오셨네. 이제 자주 방송을 할 거고 일단 주제에 따라 가지고 딸기나 이제 기농이나 이쪽 관련 거는 이제 저희 그 자연입학 채널에서 할 거고요. 그리고 그 외적으로 관련된 거는 저희 그 하우TV 채널에서 이렇게 좀 분산시켜서 이제 방송을 같이 우리 사장님하고 이어갈게요. 뭐 하우TV에서는 조금 말투가 격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채널에 따라서 어떤 컨셉이 있다 보니까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안성농부님하고 윤혜담님 이렇게 글 남겨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은 당장은 저희가 좀 상황이 어렵다 보니까 나중에 기획했다가 기회가 되면은 꼭 귀중한 선물 한번 보내드려 볼게요. 좋은 주제로 많이 찾아갈 거니까 뭐 예를 들어서 궁금한 점이나 예를 들어서 이런 주제를 좀 다뤄봤으면 좋겠다. 하다못해 제가 방금 전에 잠깐 이야기했다시피 지금 도시에서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농사를 짓는다 그러면 시설 농사 짓는다면 얼마 정도 돈이 드는지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막 상당히 궁금해할 것 같아요. 저 역시도 이번에 하우스 지려고 업체 찾아가 보고 준비하는 과정들 해보니까 이런 걸 내가 10년을 못하면 하나도 몰랐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그럼 다음에 주제로 그거 하면 되겠다. 하우스 시공. 근데 그것도 나쁘진 않아요. 아직 뭐 진행 완성형은 아니지만 중간이라도 하더라도 네네. 여기에도 엄청난 스토리가 또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거 하면 되겠구나. 그건 저기 하우TV에서 해야 되나? 격한 말도 기대되면 되네. 위에다님이 보통 분 아니시구만. 그러니까. 막 삐 소리 나와가지고 삐소리도 라이브 삐소리도 못 내요.
이거 하우TV 나중에 정지 먹는 거 아니야? 잘못해가지고. 그건 자체 B로 해야 되겠구나. 자체 B로. 아 그러네 자체비로 해야겠네. 이런 B. 저희 아들내미가 앞에서 아주 그냥 하필리 엄청 놀리고 있는데. 이제 끝날 거야 서원아. 이제 오늘 방송 마무리하고 다들 또 이렇게 더우신데 좀 쉬엄쉬엄 하시면서 힘내시기 바랍니다. 서원아도 인사할래? 좋아? 인사하려면은 앞으로 좋은 주제로 자주 찾아뵙겠습니다. 네, 인사. 바이바이. 바이바이. 넌 안녕하세요 해야지 다 어르신들인데. 껴줬어.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끝날 때 하트 엄청 놀라. 하트 계속 눌러줘.